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주가 예측 차트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르타300입니다. 3월 말 시장이 상승하는 듯 보이더니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질 때쯤 주식도 코인도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명 보름 전에 계좌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는 듯 하였는데 다시 점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하락과 함께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리세션의 시작일까요? 최근 장단기 금리차와 더불어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지표들을 정리해보고 높은 확률로 리세션, 아니면 하락, 또는 폭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려 합니다. 우선 장단기 금리차를 살펴볼까요? 1976년부터 2022년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100% 확률로 리세션이 발생했습니다. 지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이러한 낮은 실업률 다음에 어김없이 리세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완전 고용 수준인데 고용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수년 안에 리세션이 분명히 오겠구나 하고 예상이 될 겁니다. 좀 더 시간을 좁혀볼까요? 1978년 역전 1년 반 후 리세션이 왔었고 80년 역전 1년 후 리세션이 왔습니다. 1988년 1년 반 이후 1990년 중순에 리세션이 왔었습니다. 1998년 동아시아 위기였군요. 미국은 리세션을 피한 듯 보이고, 그러나 2000년 다시 한번 금리차 역전이 되었고 1년 후 리세션이 왔습니다. 2006년 역전 현상 2년 후 리세션이 왔었군요. 이때가 그 무서운 리만 사태고요. 2019년 9월에 역전 현상이 있었고 1년 반 이후 리세션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 3월이 과연 리세션이라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을 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4월 1일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짧게 치고 튀어나와서 이것도 카운트하는 것이 맞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과거의 사건들이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측이란 것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여러 채널에서 과거의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고 많은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 절대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유의미한 예측을 하기 위해 범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균부터 볼까요?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난 후 평균 28.8%가 상승하고 17.1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 중위값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균을 정답이라 생각하거나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투자 결정을 결정짓는 메인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평균이란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겠죠. 위의 시간과 지수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간 기준 2022년 4월 1일부터 최악부터 생각하여 가장 빠르게 리세션이 온다면 2022년 9월부터입니다. 평균 17개월 이후라면 2023년 8월이고요. 중위값은 그해 11월. 가장 늦는다면 2024년 1월입니다. S&P 500 지수 4,400 기준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5,092부터 6,060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입니다. 정말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머리와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차트로 살펴보시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주가 예측 차트 공개합니다. 저 노란색 네모 좀 더 크게 잡아서 둥근 원까지
범위가 리세션이 오기 전에 주가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혹시 가슴이 웅장해지진 않으신가요? 지금 세상이 망한다 난리인데 저기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니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역사가 반복된다고 믿고 있지만 막상 표를 그려보고 이번엔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몇 년 후에 진짜 답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부터 저를 예시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신을 객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 형님은 이미 몇천 년 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하고 따라하면 깡통 계좌라는 것을요. 지금 제 상황을 메타인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 이사, 매매, 전세 등 급한 돈은 없습니다. 둘째로 현재 주식과 암호화폐 등은 홀딩 안가 주식만 부분 매도 예정입니다. 셋째로 무엇을 매도할 것인가? 일부 레버리지 ETF. 얼만큼 매도할 것인가? 고금리 대출과 추후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상환할 정도입니다. 저에게 고금리라고 하면 대략 5에서 6% 대출이 있습니다. 보험 대출이 일반적으로 그렇더군요. 상환하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회사 대출, 보험 대출, 이게 바로 자신이 낸 만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대출은 당연히 주담대입니다. 2.55% 고정금리 풀대출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식 투자로 내 집 마련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대출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대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신한은행 신용대출 6천만원 3.03%, 작년에 1.9%였거든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은행 중금리 대출 2.2천만원 4.04%로 역시 그냥 놔둡니다. 셋째로 보험대출 1.5천만원. 이게 보험사마다 금리가 다르고 상환 1순위입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청약대출이 있는데 상환 2순위고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회사대출이 1,000만원 상환 3순위인데 상환하고 나서 그 다음 분기에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계획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TQ와 속스를 전고점 도달 직전부터 기계적으로 분할 부분 매도 예정입니다. CWB는 과연 오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만약에 전고점까지 간다면 굳이 TQ와 속스는 매도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CWB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저는 CWB 존버합니다. 다시 대출로 와서 위에 3, 4, 5번 대출은 무조건 모두 갚고 정말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연봉의 150%까지 그 이상 대출이 가능한다고 해준다면 2번 대출까지 갚은 다음 대출 갈아타기로 신용대출을 0원까지 끌어오려 합니다. 지금 대출들은 이미 제 연봉을 넘겼기에 상환하게 되면 다시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1번 대출은 제가 그나마 꽤나 괜찮은 조건으로 끌어온 것이라 포기할 수가 없고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행복회로는 레버리지 ETF가 전고점을 뚫고 예측 차트의 노란색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레버리지 ETF를 매도한 금액으로 3, 4, 5번 대출을 모두 감고 그 후에도 돈이 남는다면 좀 더 안정적인 QQQ, 애플, 마소, 스파이 등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리세션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주식인 애플, 마소, 테슬라, 비트코인은 전혀 팔 생각이 없고 계좌를 주식으로 풀로 채워놓고 하락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말이죠. 하락이 100% 내가 알고 있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 타이밍에 맞춰 팔고 달러 준비를 필수로 대비해야겠지만 우선 이런 방법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현금 없이 주식 100% 상태에서 리세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춤에는 지옥에서 위에서 갚았던 대출로 다시 반격을 해야겠죠. 혹시나 정말 심각한 하락이다. IMF급 위기나 2008년 금위기면
모든 주식 TQQQ 100% 포트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 경제위기면 일반 대출은 안 나오지만 보험 대출이나 회사 대출은 그나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매에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 위기가 오지는 않길 바랍니다. 이전에 2017년에도, 18년에도, 2019년에도 저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땡땡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2019년이나 2020년을 예상했었는데 물론 잘 맞추긴 했지만 막상 2020년 4월이 되었을 때 과거에 제가 이런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019년 시장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수익에 취해서 전혀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록은 나중에 리세션을 맞이했을 때 과연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나고를 떠나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잘 해놨다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무쓸모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것과 계획을 세워보지도 않고 쳐맞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보다 화창한 봄날을 먼저 맞이했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바라고,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